몇 달이 지났어도 여전히 회사 일이 어설프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처리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남편의 본색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희 결혼을 아버지가 그리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후회는 돼요. 저는 몇 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무일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어디에서 회사 직원이 돈이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는 저와 함께 일을 하자고 하셨어요. 가족끼리 같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버지의 부탁도 있고 또 월급을 더 주신다기에 바로 옮겼어요. 배송기사였던 아버지 회사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송기사님들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로 배송을 해주지만 급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는 직접 찾으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 기사님들이 올 때마다 저는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주었어요. 남편도 그런 기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언제나 제가 음료수를 챙겨줬었는데 남편은 제게 먼저 음료수를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감사해요. 잠시만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음료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선 재빨리 냉장고에 가서는 커피 하나를 꺼내와서는 남편에게 건넸어요. 이거요. 고마워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상당하네요. 물건 찾을 때까지 여기서 좀 쉬세요. 얼굴이 낯선 것 같은데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봐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셨구나. 잘 마실게요. 남편은 제가 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선 밖으로 나갔어요. 직원이 찾아온 물건을 차에 싣고는 출발했어요. 이것을 처음으로 남편은 일이 있어 회사에 올 때마다 어떨 때에는 과자를 또 어떨 때에는 사탕을 주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다른 기사님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회사가 아닌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을 할 때 불편한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언제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던 아버지는 지인의 아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고 남편을 소개시켜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남편이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지는 깜짝 놀라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배송기사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계셨어요. 아니, 자네는... 안녕하세요. 그동안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한 1년 정도 됐어요. 어안이 벙벙한 아버지를 본 저는 식사부터 먼저 하자며 아버지와 남편을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아버지는 얼굴이 무척 어두웠지만 남편에게는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대해주셨어요. 남편이 가고 난 후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어요. 저 남자는 안 돼. 왜요? 몰라서 묻는 거냐? 좋은 사람이에요. 돈벌이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 사람인데 지금 네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벌어. 그렇게 벌어서 생활할 수 있겠니? 충분해요.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버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런 남자 데리고 오겠다고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마다한 거냐? 아버지, 돈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생할 것이 눈에 빤히 보여.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꾸나. 아버지. 아버지는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제 배우자감으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 인생인데, 제 결혼인데 왜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는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반대를 하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버지도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잠이 오질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려는 저를 아버지가 붙잡았어요.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제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 일로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건 부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할까? 네? 네가 회사에 가면 또다시 얼굴을 봐야 할 텐데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면 하나는 그만둬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야 그 사람이야.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았어요. 제 사정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아픈 줄 알고 집 앞에 찾아왔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와서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괜찮다며 그럴 수 있다며 저를 위로했고 아버지를 잘 설득시켜보자며 했어요. 저희는 최대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 역시 늘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다만 결혼을 하고 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저희 가정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탐탁지는 않지만 딸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바랬고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한 푼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올릴 수 있었고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즐거웠고 네, 아버지 덕분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웠어요. 참, 이거 아버지 선물. 이게 뭐냐? 지갑이에요. 지갑이 있는데 뭘 이런 것까지. 그거 제가 첫 월급 받았을 때 사드린 거잖아요. 제가 안 바꿔드리면 날 거 해줘도 계속 가지고 다닐 것 같아서요. 이것도 좋은 건데. 그럼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고맙다. 잘 쓸게. 배고프지? 네, 맛있는 거 많이 하셨어요? 그래, 너 좋아하는 걸로 잔뜩 해놨지. 밥부터 우선 먹자. 네. 인사를 받은 아버지는 주방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는 언제 또 준비를 하셨는지 정말 한상 가득 차려놓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술을 한 잔 따라주며 저희의 행복한 앞날을 축하해 주셨어요.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새벽까지 아버지와 남편의 술자리는 이어졌고 저는 피곤이 밀려와 일찍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해장국을 끓였어요. 요즘에는 직접 재료를 손질해서 만들지 않아도 뜯어서 냄비에 붓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사오는 것이 있기에 그걸로 해장국을 끓였어요. 맛이야 뭐 안 봐도 맛있었죠. 잠에서 깬 아버지와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해장국을 들이켰어요. 이거 네가 만든 거냐? 네, 어때요? 맛있죠? 음식 맛은 손맛인데 손맛은 못 느끼겠구나. 아버지도 참, 어떻게 하셨대요? 쓰레기가 저리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모르겠니? 아, 저걸 못 치웠구나. 이제 결혼도 했으니 음식도 만들어 먹고. 네, 그럴 거예요. 회사는 계속 다닐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 낳고도 다닐 테니 제 자리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오냐, 알았다. 먼저 그만둔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와 식사를 마친 저희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이 가득한 짐가방을 풀어서는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하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의 불빛을 보면서 남편과 저는 술잔을 기울였어요. 이곳에서 시작하는 저희의 인생을 위해서요. 출퇴근 시간이 남편보다는 여유로운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맞벌이를 하면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편은 그러질 못했어요.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빴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일을 하러 나갔고요.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혼자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남편 같았거든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났고 여전히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나 당신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될까? 우리 회사?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 들고 옮기고 허리가 아작이 날 것 같아. 힘들게 일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좀 해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솔직히 장인이 회사 사장인데 사이 좀 편안하게 일하게 해주면 안 되나? 결혼 전에 아버지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 다르잖아. 뭐가 달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 주위에서도 자꾸 말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장인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지 힘들게 일하고 있냐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러지 말고 당신 이야기 좀 잘해줘. 나도 편안하게 일하고 싶어. 힘든 일, 편안한 일이 어딨어. 다 같이 힘들게 일하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지. 남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이라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며 자꾸 아버지 회사에서 사무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어렵사리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보았지만 처음부터 직업적으로 내키지 않았던 아버지는 남편을 쉽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덕을 보려고 한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도 늘 듣고 계셨어요. 최근 들어 성실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아버지는 저의 말을 듣고는 더 남편을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가 아버지의 마음만 더 상하게 해버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에게 남편은 또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에게 말해봤어? 뭐라고 하셔?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래. 뭐? 당신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일을 하길래 예전에 성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 들어. 누가 그래? 우리 사장이 그렇게 말했대? 사장님들끼리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달이 건너면 다 들리는 말들인데 좀 잘할 순 없어?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당신은 지금 나보다 아버지가 먼저야? 서로 잘하자고. 장인어른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아버지 덕보러 가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 자리 하나 만들어준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됐다 그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서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소리에 저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아버지의 입장도 남편의 입장도 모두 다 이해가 가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머리만 아팠어요.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던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를 본 채 만 채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에 말없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 후에는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반복이 되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신경이 쓰여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결혼해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 신부의 얼굴이 그늘이 져 있으니 다른 직원들도 걱정이 되었나 봐요. 직원들도 다 느끼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퇴근을 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을 했어요.
식당에 가서도 저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통의 전화를 받으시더니 인상이 굳어지셨어요. 이서방, 회사 그만둔 거냐? 네? 며칠째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는데. 아닌데?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너희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같이 살고 있는 네가 왜 그걸 모르고 있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길래 당연히 회사 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직원이랑 한바탕 하고 그만둔다고 나가서는 오늘까지 무단 결근이라고 하는구나. 연락도 안 되고. 내 얼굴 봐서 내일이라도 다시 출근하면 없던 걸로 해준다니 내일 출근시켜. 사회라고 있는 놈이 장인 얼굴에 먹칠해도 유분수지. 죄송해요. 그런 놈이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팍팍 우겨서 결혼을 하더니. 아버지, 그 애가 여기서 왜 나와요? 네가 잘 살아봐라. 내가 이런 소리 하라. 아버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물을 들이켰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집에 온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회사를 다니면 들어왔어야 할 시간도 훌쩍 넘겨버리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제 가슴은 타들어갔어요. 그러다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한 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면 남편을 소파 쪽으로 앉혔어요. 이거 왜 이래?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뭘? 회사 그만둔 거냐고. 그래, 때려쳤어. 뭐?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그만두면 어떡해. 왜? 회사 그만두는 것도 네 허락받아야 하냐? 뭐?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 건데? 당신이 벌고 있잖아. 나보다 더 많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모자라면 당신 잘난 아버지한테 더 달라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시위하는 거야? 그래, 시위하는 중이다. 회사 때려치면 오라 하겠지. 하나뿐인 딸 고생시키겠어?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당신 맘대로 해. 남편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했고 같이 있다가는 싸움만 더 날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런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나이 남편과 결혼을 한 것에 후회가 들었어요. 굳은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남편에게 속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른 회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해놓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더 어지럽혔어요. 옷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고 먹다 남은 음식들은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일하러 안 다닐 거야? 당신 잘 버는데 굳이 내가 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둘이 같이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힘이 들면 당신 아버지한테 말을 하라니까. 힘들다고. 뭐? 당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길 바라고 있는 거야? 당신도 참 답답하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들어? 결혼했으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비빌 언덕이 있으면 비비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뭐라고? 나는 당신이 회사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 하겠어? 남편과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화병이 더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어가며 널브러져 있는 빨래를 돌리고 식탁 위에 있는 그릇들을 설거지를 했어요.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지 정말 얼굴조차 보기가 싫어졌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결심을 하신 듯 퇴근하는 저를 붙잡더니 저희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갑작스런 아버지의 말에 집으로 가는 차 아래에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안이 난장판이라는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질 않았어요. 결국엔 남편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아버지가 오는 줄 모르고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여보, 당신 왔어? 나 배고파. 밥 줘. 얼른 일어나. 너 왜? 배고프다는데 밥이나 줄 것이지. 아버지랑 같이 왔어. 뭐?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얼른 옷이라도 입고 나와. 어? 옷이라도 입고 나오라고. 남편은 자신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어질러져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했어요. 자네, 여기 왔으면 함께.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시며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조심스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아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일어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장인어른은 제가 뭘 하든 마음에 들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여지껏 자네를 무시한 적이 있었나?